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상승 마감 소식에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장중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현재는 양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매도로 전환이 됐고 주요 수급 주체도 개인만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방한 그리고 대규모 투자 소식 등 연이어 나타난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그룹발 투자 바람이 불면서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관련 이슈 짚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산업부에서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향후 5년간 450조 원 규모라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다른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가는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 24일에 8만 500원 선까지 올라갔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3월 30일 7만 원대도 깬 삼성전자가 2022년 올해 5월 25일 6만 6,400원 선까지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현재도 6만 전자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 한 5거래일 정도만을 순매수했을 뿐 계속해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 누적 순매도 금액이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최근 실적이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이라는 분석인데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3조 5,904억 원입니다. 6개월 전보다도 계속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은 실적이나 호재성 단기적인 뉴스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잠재워지는 등 매크로 이슈가 해소가 돼야 한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소식 자세히 살펴볼까요? 삼성그룹이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등 이 미래 신사업에 향후 5년 동안 450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삼성의 이번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건 단연 투자의 규모입니다. 지난해 TSMC가 향후 3년간 파운드리 사업에 11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압도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투자 대상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약 300조 원을 쏟아 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발 투자 바람이 불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부장 주식이 핵심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지난해 말부터 5월 26일까지, 올해 5월 26일까지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고 계신 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초 대비 부진한 흐름을 기록하는 것과 비교해서 원익 QNC, TSE, 하나머티리얼즈의 주가는 대비 상승세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들 종목은 연초 미국 금리 인상과 러시아 전쟁으로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52주 신저가에 머무르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반도체 생산업체를 압도하는 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가시화는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1분기 반도체 전공정 부품업체인 이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각각 71%, 55%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이들 업체의 공장 가동률은 90에서 100%라는 이야기고요. 소재 업체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으로 최근에 주가는 부진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률은 평년 수준의 회복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전히 6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계속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 삼성전자 주가와 또 그와 대비해서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좀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 소재랑 장비 그리고 부품업체 간의 좀 차별화 양상이 진행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그 세트 업체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주가가 좀 지수보다는 더 방어를 해주는 좋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그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이 부품 업체들은 거의 다 고점 수준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 한 6%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요. 거의 그 52주 최고점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의 최근 동시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수급 상황이 양호한 상황이다. 원익 QNC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익 QNC는 고점 대비 5% 정도 빠진 수준으로 가장 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외국인의 강한 최근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매수세도 양호한 수준이라서 그 부품업체 단이 가장 그러니까 주가의 그 소위 말하는 하방 경직성이 좀 가장 강했던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소재 업체는 좀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 2% 정도 하락하면서 기관의 수급이 붙었지만 외국인이 좀 팔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혼조세,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원익 머티리얼즈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2% 하락하면서 소재 내에서도 가장 강한 주가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만 양호한 상황이고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고점 대비로는 한 11% 빠져서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좀 주춤한 상태고요, 주가는. 그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고점은 다 3개월 고점입니다. 3개월 고점 대비로는 한 8% 정도 하락했지만 기관의 수급이 붙어주면서 다소 좀 주가는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지속된다는 점이고요. 다음 이제 장비 업체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따라서는 장비가 가장 부진했는데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게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40% 하락했는데 다행인 거는 외국인이 매도하는 물량을 기관이 받아주면서 기관의 매수가 좀 좋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특히 장비업체 평균보다 더 많이 빠진 거는 이 공매도에 좀 타겟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좀 잠잠해지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장비업체 중에 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8% 하락했지만 외국인이 지금 가장 최근에 장비업체 중에 가장 매수세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폭풍 순매수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폭을 줄이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도 최근엔 팔고 있지만 전반적인 한 달 추세는 양호한 수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PSK라는 종목은 고점 대비 한 15% 하락했는데요. 기관의 수급은 양호하지만 외국인의 계속 매도세가 이어져서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인 것 같지만 가장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 대비해서 가장 좀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서 저는 PSK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단에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있는데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로는 2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오늘도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의 주체가 없습니다. 기관이 소폭 매수했다가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해서 하이닉스보다는 다소 양호한 수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품이나 소재단보다는 훨씬 주가 방어력이 좀 약한 수준이고요. 외국인이 지속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일정한 방향성 없이 매수했다 매도하고 이렇게 수급별로 외국인 기관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는 개인까지 팔고 있어서 삼성전자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주가 양극화의 배경에는 역시 외국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 1조 넘게 팔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가 장기화되면 다른 여타 소부장주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워낙 글로벌 업체여가지고 예. 최근에 이 나스닥 지수 하락폭 그다음에 이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이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마이크론 그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구글 이런
초대형 빅테크 업체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소부장 업체들은 역시나 생산 업체들의 캐펙스 투자에 이익이 비례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보면 소부장 업체들이 실제 메모리 사이클의 가격이 떨어지는 2020년과 2021년의 메모리 사이클,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가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의 가격에 가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의 가장 큰 동력원인데 메모리 가격이 계속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업체, 특히 부품과 소재 업체들은 계속 2020년과 21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22년에도 여전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라 보고 있습니다. 소부장 업체는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외에 글로벌 업체들, 중화권이라든지 미국 업체들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제품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식각 공정, 증착 공정에 쓰이는 부분들이 메모리 단 외에 비메모리 단으로 확장이 된다든지 일부 장비 업체들은 기존에 그 반도체에서만 하던 부분을 뭐 태양전지라든지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그러니까 산업군이 확대되거나 고객사가 다변화됨으로써 매출처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업체들은 지금 가격 상승의 초입 단계에 있다. 최근에 그 SiOC, 그러니까 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에칭이나 식각 장비에서 그 웨이퍼가 돌아가지 않게끔 웨이퍼를 딱 고정해주는 장비 소모품인데요. 이 부분이 판가가 상당 부분 상승을 하고 있고 판가 상승의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SLC 같은 경우는 기존에 TCK가 독점하던 거를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가 글로벌 테리란 장비 업체에 납품하면서 양보화되면서 하나 머티리얼즈의 좀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품 단에서 소켓인데요. 소켓이 지금 기존의 DDR4보다 DDR5를 지금 신규 제품 DDR5가 차세대 그 반도체 제품으로서 전력 효율이 30% 넘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 처리 속도가 2배, 데이터 처리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 DDR5로 전환함에 따라 소켓이 가격이 기존의 DDR4에서 받던 제품이 DDR5로 넘어가면서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을 적용받으면서 판가가 대폭 상승의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SiC 관련된 부품 업체인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판가 전이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소켓 같은 경우도 DDR5 전환에 따른 가격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ISC나 리노공 같은 회사들이 가격 전이 효과를 볼 것이다. 그리고 장비는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그 핵심 산업군을 반도체에서 뭐 태양전지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그 산업군을 다변화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 PSK 같은 회사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장비 내에서도 차별화된 실적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객사의 캐파 증설과 공정수 증가로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구간. 그다음에 장비사들은 일종의 사이클 효과지만 가격의 효과보다는 이 비메모리 쪽 반도체 투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군 다변화로 위한 Q의 증가 효과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 공정의 다각화 그러니까 다양한 공정 수가 증가하고 공정이 다각화됨에 따라 역시 그 부품 회사도 Q가 증가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부 SiC 식각링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소켓 같은 경우는 일부 P의 가격 전이 효과까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상황은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그 부품 업체. 두 번째로 좋은 상황은 이제 소재 업체, 마지막으로 이제 장비 업체 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더라도 소부장은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1분기 글로벌 낸드 플래시 매출액이 하락한 가운데서도 이 상위 3개 기업 중에 유일하게 매출과 점유율이 증가했다. 독보적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주가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기술적으로 굉장히 공정이 엄청나게 혁신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그 실적 발표 때 밝혔듯이 기술에 대한 폭발적인 뭐 어떤 그 높은 그 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졌고요. 두 번째는 결론적으로 잘 팔려야 되는 세 가지 사업군.
서버가 상당히 잘합니다. 서버는 지금 계속 데이터 센터들이 5년 교체 수요 주기를 이제 막 다시 새로 교체 수요 주기가 돌아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형 이제 그 빅테크 북미의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를 다시 그 교체하는 수요가 돌아야만 따라 서버 쪽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서버가 1분기의 실적을 모바일하고 PC가 힘들었던 부분을 다 커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모바일과 PC, 뭐 노트북이나 기타 IT를 다 커버할 거냐에 대한 실적 가시성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모바일과 PC 쪽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역시 숫자로 2022년 전체 연간으로도 세트 출하량, 스마트폰과 PC, 그다음에 뭐 노트북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2년 동안 세트 성장률 30에서 40% 가까이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트북 새로 많이 사고 PC 많이 샀는데 네. 그거에 대한 수요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 그러니까 2년 동안 19년, 20년, 21년까지 계속 2년 넘게 30% 넘게 성장이 나오던 게 갑자기 2022년에 전체 세트 판매량이 10% 넘게 크게는 이제 20%까지 감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스마트폰 역시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10%에서 15% 정도 감소가 나올 것이다. 근데 다만 폴더블 폰이 유일하게 좀 1,300만 대에서 1,800만 대에서 2,000만 대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 그 삼성전자 모바일 그 휴대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전체 실적을 커버할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수요단에서 조금 이게 나와야 된다. 서버를 커버하는 모바일과 PC나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IT 세트 업체에 대한 수요 증가가 가장 좀 절실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나 사는 주체가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기관, 개인 다 팔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주가는 사야지 오르는데 수급이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가 대규모 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들이는 건 개인 투자자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의 미래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과 함께 이러한 계획이 주가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네,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아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3나노 공정 최초로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3나노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TSMC랑 이제 기술 격차를 상당히 줄이겠다. 그래서 GAA 그러니까 게이트 얼 어라운드 방식으로 이 TSMC랑 그 비메모리 단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수율을 대폭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그 물량 증가 효과를 볼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6개 팹리스 업체, 글로벌 팹리스 업체가 인텔, 그다음에 퀄컴, 엔비디아, AMD, 그다음에 대만 미디어텍인데 이 퀄컴하고 엔비디아 쪽에서 상당히 그 삼성전자 쪽으로 수주가 좋은 상황이고요. 다만 애플하고 미디어텍은 TSMC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나머지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AMD라든지 퀄컴, 엔비디아가 이 GAA 방식으로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파운드리에서 수율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수주에 대한 증가 효과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장점은 이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수율 개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거는 파운드리의 그러니까 TSMC 파운드리 인력의 3분의 1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네. 인력이 좀 보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미래 반도체 핵심으로 아까 파운드리의 기술 적극 육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스마트폰 5G나 6G 관련된 통신용 반도체를 강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5G, 6G가 강조되면 당연히 자율주행 관련된 공정기술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SoC라고 해서 시스템 온칩 이 공정기술이 다변화되면 기존에 지금 테슬라 중심으로 이미 SoC 제작 공급이 됐거든요. 이 테슬라 외에도 유럽형 자율주행차로 신규 공급까지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이 커지면 자율주행 반도체까지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매출의 확장성이나 성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기술 미래는 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심화로 이미 관련 제품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저희 이제 좀 종목을 사보는 입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을지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삼성전자 역사적 PBR로 이제
저점 PBR만 평균치 낸 게 PBR 1.2배인데 PBR 1.2배의 가격이 약 6만 4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주가랑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네. 가격적으로는 진짜 싼 건 맞다. 그리고 연간 최대 매출 삼성전자 310조에서 320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익도 70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이 매출단과 이익단에서는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그 실적의 성장폭 측면에서는 소부장이 훨씬 더 월등히 좋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파실 필요가 없지만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으신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차별화된 모멘텀, 고객군을 다변화하거나 공정수 부품물 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하나 마이크론 같은 업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SIC 링 같은 경우에 하나 마이크론 업체 외에도 이 테스트단에서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훨씬 더 쓰임새가 많아지고 가격의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테스트 소켓 업체인 ISC가 리노공업하고 주가 격차가 엄청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많이 좁혔는데 그래도 여전히 리노공업보다 상승 탄력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모품 업체 중에 이 테스트 소켓 업체인 ISC 그리고 SIC 링 업체인 그 하나 마이크론이 두 개가 좀 차별화된 삼성전자 대비 좀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장비 업체 단에는 PSK라고 해가지고 식각과 이 애칭에 들어가는 장비인데 역시 고객군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 하이닉스, 중화권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비메모리 쪽 장비에도 이 PSK 장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단보다 비메모리 쪽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어서 비메모리와 해매출 증가의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PSK를 장비주 중에서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하나마이크론, ISC 또 장비단에서는 PSK를 네, 말씀을 하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 네. 종목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는 거는 뭐 장기 진짜 초장기 5년, 10년 이렇게 봤을 때는 예. 삼성전자가 이제 분기별로도 배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삼성전자 저 같으면 어찌됐건 간에 주식을 초과 수익을 노리려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상승률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삼성전자를 신규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팔 필요는 굉장히 없을 것 역사적으로 같습니다. 싼 네. 가격대이기 때문에 팔 필요는 없지만 5년, 10년 보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적인 네. 게 아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더 굉장히 중요한 종목,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 주가라는 게 결국은 기회비용인데 삼성전자에 들어가기엔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은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부품 소재단에서는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거든요. 실적이 갱신하면서 PER이 낮아지는 소재나 부품 업체들이 훨씬 더 주가 상승 측면에서 더 탄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계획 이후로 또 주가에는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환 부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0.27% 하락인데 장중에 1% 넘게 올랐다가 빠지는 걸로 봤을 때 체감은 엄청난 하락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전일과 비슷하게 그 전강 후약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그 하는이 오는 이제 기준금리 25bp 인상 이후 결정 후에 지수가 10시부터 좀 밀리기 시작했다가 지금 SK 하이닉스 쪽 하락폭이 장중에 굉장히 커지면서 지수 하락을 좀 더 끌어내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3월 쪽에서 매도세가 증가를 했고
코스피 쪽에서도 순매도를 전환하는 등의 수급 여건이 좀 악화가 좀 됐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1분기 낸두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이 이슈가 SK 하이닉스 주가 이제 급락이 좀 나타나는 원인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상승했던 종목들도 상당히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IT 섹터 쪽에 하락폭을 좀 더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시장 자체는 지금 어쨌든 순환매 상태를 계속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거에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면서 업종과 종목들 간의 순환매의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많이 빠졌던 게임 콘텐츠라든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조선기자재, 조선, 그리고 여행 카지노 등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등세가 나타난 흐름들은 전형적으로 종목별 순환매 장사라고 좀 판단이 되겠고, 아직까지는 지수에 뭔가 베팅을 하기보다는 종목별로 그 업종과 종목을 선별적으로 종목 중심의 시장 접근이 좀 더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오늘 시장 대비 그리고 강한 섹터들을 종목들을 보면 그래도 어쨌든 실적 이슈가 붙은 쪽이거든요. DDR5 관련 종목이라든가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PCB라든가 이런 그런 쪽의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폴더블 관련 종목들도 오늘 장중에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오더커 이슈에 비교적 자료형 섹터를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 키포인트까지 짚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6가지 특징주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지까지 볼 건데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예, 오늘 장 키워드입니다. 예,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1년 새 25%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태양광 키워드 주셨고요. 또 기판, 실적주 증명 키워드 주셨는데 실적주는 기판이다라는 분석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여행 교류 재개 조짐에 카지노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카지노 키워드도 주셨고요. 또 새 정부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의지를 피력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입니다. 키워드 꼽으셨습니다. 그간 낙폭이 과대했던 이 P2E 게임주들 오늘장 강세를 보이죠. 게임주 키워드 뽑으셨고요. 마지막으로 DDR5 부품 가격 급등 키워드까지 주셨습니다. 키워드에 이어서 특징주 보시죠. OCI, 심텍, 롯데관광개발, ABL 바이오, 또 컴투스 홀딩스, 마지막으로 아비코전자를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투자 의견 들어볼 종목은 OCI, 롯데관광개발, 아비코전자입니다. 예, 오늘장 눈에 띄는 종목들 살펴보면 단연 이 태양광 관련주 쪽에서 OCI일 것 같은데요. 급등세가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또 고견 드리겠고요. 네, 아마 추가적인 상승들이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앞단에 11만 5천 원 정도 형성된 매물대는 뚫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1년 새 25%나 급증했다는 그런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 업체들 OCI를 비롯해서 하나솔루션 등등의 업체들이 좀 주가가 상당히 시장 대비 강세가 나타났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수급이 그쪽으로 세게 좀 붙은 측면이 있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오시아는 많이 아시다시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도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그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늘어날수록 오시아가 그대로 수혜가 될 수 있고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족 아시들은 오늘 워낙 급등이 한 14%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져는 가시되 한 3분의 1 정도의 물량을 좀 줄여놓으시고 추가적인 상승 내일 나오게 되면은 내일 입장에서는 차익하는 관점에서 일단은 오늘 다 터는 건 아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OCI를 들고 계셨던 분들 오늘장 큰 수혜를 입으셨을 것 같은데 비중의 30% 정도는 차익 실현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여행 재개 조짐의 카지노주 쪽에서 롯데관광개발을 주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롯데관광개발도 일단 고견 드리겠고요. 도서관 1분기 때는 아마 오미크론 영향 때문에 실적이 좀 다소 좀 부진한 측면은 있었죠. 특히 이제 호텔 객실 점유율이라든가 투숙률이라든가 판매 단가들이 좀 이렇게 쉽게 올라오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은 실제 4월 달부터 이게 좀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 때도 이제 호텔 부분에 대한
수습률이라든가 평균 단가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3분기 때는 이제 2월 달부터는 제주도 무사증 제도도 이제 풀리기 때문에 일본 쪽의 VIP 고객들, 특히 카지노 쪽으로도 좀 들어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에 아직은 중국은 좀 어렵겠지만은 동남아 쪽의 입국에 대한 확대도 기대가 돼서 3분기 때는 외국인들 입국 확대에 따른 카지노 쪽의 회복세가 전망이 되고 4분기 전반 전체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리오프닝이 어쨌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쪽 참 잘 팔리고 있어서 2분기 쪽의 적자도 상당수 축소가 될 것으로 좀 보여져서 일단 롯데관광개발은 오늘 좀 장중 급등세가 나왔는데 워낙 지금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반등으로 나왔고 오늘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등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다고 좀 보고 있어서 그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카지노 종목 중에 하나인데 보통 리오프닝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카지노입니다. 여기 이제 파라다이스라든가 롯데관광개발, GKL 같은 기관들이 선호하는 이런 카지노 종목들이 먼저 바닥을 알리고요. 그런 다음에 항공주가 돌아서면서 시세를 끌어가면서 리오프닝 전체를 끌어가는 흐름인데 6월 달 되면은 풀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리오프닝 종목은 지금이 바닥의 시작이다라고 같이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 지금 바닥의 시작이다. 선별해서 산다면 또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DDR5 키워드로 아비코전자를 주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아비코전자 고 의견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그 DDR5 이슈가 좀 우리 시장에서 불거진 게 좀 나온 최근에 이제 5월 10일 날 인텔에서 그 사파이어 래피드 그거를 공개를 하면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초도 물량을 생산하고 올해 3분기부터 한 10월부터는 이제 양산에 본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수혜주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아비코전자죠. 아비코전자가 그 이후로 급등세가 나타났다가 차익 매물과 시장이 빠지면서 상사로 조정을 받아서 어제 저점 찍고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이거 DDR4와 5의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 이제 PMIC라고 해서 전력관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3대 수동 소자가 이제 MLCC, 칩 저항기, 메탈 파워 인덕터인데요. 메탈 파워 인덕터는 새로 들어가는 소자다 보니까 여기에 국내 점유율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아비코전자가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 칩 저항기 같은 경우에는 DDR5에 비해서도 지금 그 4에 비해서 5에서 탑재량은 20% 이상 증가를 하고 메탈 파워 인덕터도 단가가 칩저항기보다 거의 3-4배 높고요. 그리고 다른 전체적으로 평균 단가가 30% 이상 다 올라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 DDR5 시대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DDR5가 이제 당연히 앞으로 3-4년간은 채택률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코전자가 DDR5 시대가 맞으면서 향후 4년간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그런 평가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DDR5 이슈가 딱 나오면은 가장 먼저 볼 게 아비코전자를 먼저 보시고 그와 관련된 기판 업체들 심텍이라든가 해성 DS 이런 기판 업체들을 같이 보시면서 트레이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아비코전자가 4월 7일에 그 메탈 파워 인덕터를 생산 확대를 위해서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565억 정도 규모로 증평 신공장 신축공사 발표를 했는 상태인데 이게 증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그 삼성전자로부터 그 자세한 DDR5에 대한 스펙을 정확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실적을 좀 갉아먹었던 중에 하나가 자회사 아비코테크라고 있는데 여기가 그 MLB 기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MLB 기판하는 회사가 이제 이스페스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아비코테크가 올해 되면은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돼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회사까지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주가 퍼포먼스 기대할 수 있고 이스페타시도 결국엔 자회사 중국 자회사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닮은 꼴을 볼 수 있어서 아비코테크는 계속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창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장 마감을 3분여.
네, 지금 장 마감을 3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7% 하락한 2607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1% 남짓 올랐던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은 2600선 겨우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보실까요? 네, 장중 사던 기관 1,198억 원 매도 위로 돌아섰고요. 여기에 외국인 역시 490억 원 매도세를 나타냅니다. 개인만이 1,472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는 수급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이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4.63%나 조정을 받으면서 10만 3천 원 선 내려와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도 1.2% 하락, 6만 5,6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빨간불을 켰는데요. 각각 0.5%, 0.9%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인데요. 네이버의 주가가 0.19% 오르는 반면에 삼성 SDI는 1%대 조정이 나옵니다. 58만 2천 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는 0.27% 상승이네요.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13% 조정받으면서 870선 초반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중 흐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무려 1.4%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88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다만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오름폭을 다 반납했고요. 오늘 약세의 전환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예, 개인과 기관이 각각 514억 원, 259억 원 순매수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 723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일단은 1위 에코프로 BM이 2% 하락하면서 46만 5,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장에서 시총 2위로 다시 올라왔죠. 오늘도 0.17%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반면 3위로 밀려난 LNF의 주가는 오늘 2.5% 조정을 받으면서 24만 7,800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서 마감 전략, 다음 주, 이번 주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짜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이제 내일이죠. 이번 주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좀 약세로 전환이 돼서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에서 지금 매매를 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짧게 사고팔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 이제 제재 관련주들 올라갔다가 죄다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닭고기 관련주들도 올라갔다가 할인부터 해서 다 떨어졌죠. 지금 테마 흐름 보면은 연속적으로 계속 가지를 않고 딱 하루 올라가고 하루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많이 지금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점이 이제 계속 내려가는 게 지금 보이고 있고 이 상황을 봐서는 역시 시장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고 그래서 현금화 대응은 뭐 적당히는 30%, 좀 많이 하면 한 50% 정도로 해놓고 단타를 칠 수 있으면 단타를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FOMC 회의록을 내놨는데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 하도 강경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순둥순둥한 비둘기적인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와주면서 뭐 원래 있었던 얘기니까 미국 시장도 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을 주는 상황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조금 올라갔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 그랬죠. 저거는 별거 없다. 미국 시장 폭등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강하지 않을 거니까 단타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서부터 장 열리자마자 태양광이 움직이길래 태양광 섹터를 보라고 했었었고 그것도 아주 짧게 그래서 아침에 태양광 얘기했었는데 태양광이 지금 상한가 들어간 SBN 그리고 또 뒤를 쫓아서 급등했던 S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걔네들이 가기 전에 먼저 움직였던 게 오시아였고요. 그랬고 뭐 시장은 아침에 올라가는 듯 했지만 역시 속임수였다라는 게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 지수가 2600이 안 깨졌기 때문에 폭락 상황은 열려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 있지는 않지만
2600이 깨지면서부터 해서 시작될 겁니다. 종목들이 낙폭이 점점 심해질 거고요. 2550으로 왔을 때 이제 거기서 또 단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 조금 해야 될 텐데 거기가 또 깨지면 이제 그때는 진짜로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2550이 깨지면 진짜로 크게 빠지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거나 단타하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대응이 안 될 거고요. 선수들만 가능한 지금 구간인데요. 먹으면 팔아야 되고 2600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지수가 2600이 깨지면. 그래서 오늘 장중에 2602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꼬랑지 달고 올라가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여기 꼬랑지 달았다고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이 또 반등이 나온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와서 이쪽으로 올라가 있다. 나스닥도 반등을 줘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오늘처럼 태양광처럼 뭔가 또 새로운 종목이 또 단타가 될 겁니다. 실전 매매 점수 보면은 이제 그때에서 이제 힌트를 주겠죠. 어쨌든 아침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단타를 치려면 오늘 밤 미국이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된다.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빠져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일 아침도 재미없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들어갈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 밤에 많이 빠지면 현금화 대응이 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고요. 미국 시장이 만약에 오늘 급등은 없겠지만 어쨌든 반등이 나오면 내일 아침 아주 짧은 단타, 오늘의 태양광처럼 단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단타 구간이고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그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물렸을 때에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지금 매매 안 하고 쉬는 것도 괜찮아요. 괜히 매매하러 들어갔다가 3% 먹으러 들어갔다가 10% 깨지고 그런 경우가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을 보면은 위에서 찍어 누르는 모양이죠. 일본 시장도 보면 위로 이렇게 뻗어가는 모습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저항대를 받고 슬슬 밀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더 빠지면 이제 얘네들도 밑으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쪽 애들도. 지금 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밀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 2650, 여기 2700 요 자리 못 넘어가고 밀리면 미국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거겠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을 따라서 밀릴 거니까 일단 미국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보면서 내일 단타를 할 건지 아니면 하루 더 쉴 건지 그거를 잘 체크하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종목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추천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분석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움직였던 흐름에서. 자, 먼저는 OCI, 태양광의 대장이죠. 자, OCI.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도 올라간 것도 없었는데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고. 근데 그 빠지는 거를 이제 상쇄하려고 뭐가 움직이나 봤더니 오늘 태양광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침에 강하게 움직이길래 야 이거 무슨 뭐 원래 이쪽도 태양광도 정부 정책 수혜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뭐 엄청나게 큰 호재를 터뜨렸나 이 무거운 OCI가 움직이게. 근데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움직였던 이유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원자력 설비 비중보다 높았다, 추월을 했다라는 소식에 뭐 그런 그 전력계 통계, 운영 실적이 뭐 그렇게 나왔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냥 반응하고 움직인 건데 뭐 예전에는 그런 얘기 나와도 꼼짝도 안 했던 애들이 별것도 아닌 얘기로 저렇게 급등한 거 보면서 조금 오버스럽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풍력주들도 같이 덩달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원자력에 비해서 지금 그 비중이 추월했다는 소식. 별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움직이고 싶어서 그냥 거기다 엮어갖고 움직인 것 같은데 올라갈 때 팔아야 됩니다. 근데 OCI는 좀 더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 OCI를 갖고 있거나 혹시나 물린 사람이 저 위에서 물렸다면 14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물린 사람이 아니고 수익 난 사람이라면 지금서부터 팔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받을 때 다시 사거나 그리고 신규 매수할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다시 사면 되는데 얘가 조정받으면 다른 애들도 조정받겠죠. 그럼 다른 태양광들을 또다시 조정시 매수가 되는 그런 매매적인 관점의 바로미터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서도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SDI 산업솔루션, 뭐 대명에너지, S에너지 그런 종목이 태양광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들도 같이 보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위메이드 맥스라는 종목인데요. 위메이드도 오늘 조금 올라갔고 위메이드 맥스 다시 빠졌네요. 위메이드 맥스는 아침에 많이 좀 올라간 것 싶었는데 보통 다 내려왔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조금 올라갔었었는데 오늘 장중에 고가가 17%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17% 올라갔다가 지금 0.21%면은 17% 빠진 거네요. 그래서 아침에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17%가 마이너스가 돼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추격 매수하면 꼭 물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도 움직이는 그 행태를 보면 꼭 세력들이 개인들 물리게 하려고 들어놓고 패고 들어놓고 패고 이게 일주일째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장이 좋을 때는 들어주고 패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을 물리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땡겨갖고 위로 도망가는데 지금 매매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호재 뿌려놓고 개인들이 샀을 때에서 물량 던져버리고 자기네들 빠져나가고 이거 왜 그렇다고요?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장이 뭐 조만간에 밑으로 쏟아지려고 그러는지 하여튼간 개인들 물리게 하려고 별의별 기사들이 나오면서 물리게 하려는 것 같은데 절대 엮이지 말고 고점으로 확 날아가면 잘 팔아먹으면 됩니다. 그냥 올라갈 때 쫓아가면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위메이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생태계 확장 기대감의 상승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지금 뭐 투자를 단행을 했는데 뭐 거기에서 그 AR 메타버스를 제작하는 미국 스타트업 자두에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을 했고 그 플랫폼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이제 앞으로 뭐 이더리움 내 주요 뭐 3D NFT 시리즈의 캐릭터를 아바타를 하고 결국 게임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생태계에 쓰일 거니까 그런 기대감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지금 NFT도 그렇고 이더리움 뭐 코인도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 규제 엄청나게 지금 루나 때문에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점점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위험한 것 같아서 뭐 그런 이슈로 요 위메이드 맥스가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코인도 반등 주는 척한 다음에 계속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은 얘네들도 지금처럼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그 기대감에 쫓아가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어제도 말씀드린 후성인데요. 잘 내려오질 않네요. 기다려야 됩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일진머티리얼즈는 얘는 무너지기 시작했죠. 저점이 깨져서 밑으로 쿵 떨어지면 후성도 결국은 떨어질 겁니다. 어쨌든 수익률은 많이 났는데 저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470% 수익 났고. 근데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시장을 보면 알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70.2 그리고 매수 포인트도 70.2 자, 사료주들 조심하세요. 60점 양입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예, 내일 미국장이 빠지면 현금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반등이 이어지면 짧은 단타의 기회로 마련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문자샵 0082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투자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은 이번 주 주말에 대구와 부산에서 강연회 예정하고 있는데요. 문의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